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기술주들이 단기적으로 재료가 다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초반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우리 증시 기술주 하락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은 다시 평가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 몇몇 업종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순매도했는데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 정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제 많이 팔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기전자에만 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 움직였던 정책주들, 뭐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과 통신 장비주들 뭐 이런 등등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서 기술주라든가 몇몇 대형주들이 하락한 거를 커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오르고 내리고 좀 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대만 하락했거든요. 대만 증시는 시가총액 비중상 TSMC 비중이 높고 반도체 기술주 비중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만은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또 다른 업종들이 선전하다 보니까 기술주가 하락한 거를 다른 종목이 채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우리나라는 좀 올라간 상승한 그런 쪽으로 이제 포진이 됐고, 뭐 보면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빠진 날이 없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모두 다 플러스가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제가 계속 주목했던 거,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이 10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졌는데, 과매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과매도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 되면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거의 뭐 한 600종목 이상 코스피 기준으로, 다음에 코스닥도 한 1000개 이상은 넉넉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되게 과감하기보다는 뭐 좀 반도체 쉬는 날이니까 이 정도는 올라가 볼까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느낌?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종가가 고가, 장중에 이제 제법 빠지기도 했는데 쭉 밀고 올라가면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하면서 3일 연속해서 하락했던 거를 뒤집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시가총액별로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대형주는 조금만 올라가고 중형주는 하락. 왜냐하면 이 중형주군이 대략적으로 시총 한 2천억에서 7천억 정도가 몰려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여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중형주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오늘 그 하락한 업종이 헬스케어하고 이제 테크놀로지, 이 두 업종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보면 테크만 하락하고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 보면 기술주 팔아서 나머지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 미국 시장 오전장에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크 빼고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헬스케어도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11개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테크 업종 빼고 10개가 다 올라갔던 경우가 마지막에 언제였냐면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빼고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 벌어질 뻔했다가 이제 헬스케어까지 오후장에서 이제 밀려버려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미국의 특징은 기술주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그 이후로는 뭐 일단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나쁠 때는 불안하니까 실적이 확실한 종목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게 빅테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좀 다른 거 사도 되겠네라고 해서 지금 넘어가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연일 막 뉴스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막 방산주 올라갈 수 있는 국방비 50% 증액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 2천조 원의 국방비를 쓸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베네수엘라의 그린란드에 오늘 뭐 멕시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지금 마약의 소굴이라고 막 그러면서 또 멕시코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투자들 입장에서는 뉴스가 많은 게 주식시장의 어떤 중심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방산주 쪽으로 또 관심을 갖게 되죠. 미국 시장에서 방산주가 급등, 급락, 급등 이렇게 되면서,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방산주 올라가겠는데 뭐 이런 기대감을 유발하게 됐고, 그럼 방산주 중에 또 하나 파장으로 이렇게 파생해서 볼 수 있는 게 조선. 왜냐면 군함만 들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군함 관련된 게 또 조선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주, 특히 현대차가 지금은 로봇주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만드는 원리가 결국엔 로봇 원리랑 똑같다. 그러니까 관절 만들고 모터로 움직이고, 여기 이제 AI 칩 장착해서 혼자 움직이게만 하면, 그러면 이제 무인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게 바로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현대차가 만든 로봇이 이번에 CES에서 호평을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가 로봇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자동차는 가는데 부품주는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부품까지 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또 게임주도 제법 올라갔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알령이 해지가 되는 게 좀 투자들 입장에서는 시원스럽게 해지가 안 되는데 이런 입장 있잖아요. 근데 중국 업계에서 우리나라 엔터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의 엔터 산업이 파괴력이 엄청 강해서 중국의 어떤 엔터 업계를 순식간에 잠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게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장벽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미국 넘어가는데 해지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모멘텀을 좀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게임주들이 좀 일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주목한 뉴스는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려고 이게 이제 외환시장을 개방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를 쟁겨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러를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쓰고 해야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식 시장 열릴 때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제 풀로 외환시장 열어주면 우리가 주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열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들어가는 걸 염두하고 미리 좀 사두는 그런 매수도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어쨌든 제일 오늘 중요한 뉴스는 제가 보기엔 방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2022년, 2020년, 2024년 4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보면 일본이 40%, 대만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문제가 있으니까 37%, 중국이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게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트럼프가 만들어낸 불안함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예요. 근데 그것까지 만약에 더해지게 된다면 아시아 국방비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아만 그렇고, 사실 더 큰 건 유럽이죠. 유럽은 지금 러시아도 신경 쓰는데 갑자기 동맹 깐부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또 저러고 있으니까, 유럽도 굉장히 많은 국방비를 필요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방산주들의 어떤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미 작년에 좀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 이게 이제 뭐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로 될지 여부는 뭐 조금 더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뭐 조금밖에 안 올랐지만 거의 제자리나 다름없었는데, 오늘 제가 증권사들로 보고서 오늘 제가 본 보고서는 여기까지인데 더 나온 거는 제가 이제 체크를 아직 안 했는데, 하여튼 제가 본 증권사 중에서 목표 주가 나온 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평균 목표 주가가 대략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가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18만 원 제일 많이 몰려 있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하단이 113조 원, 가장 많이 보는 데가 1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조 원 아래로 보는 곳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전에 고점을 완전히 친 거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물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표현드리지만 기계적인 일정에 맞춘 기계적 매물은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여기서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증권사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편이라서, 뭐 주가는 뭐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다음 날인데, 이게 방산이나 다른 뉴스에 묻혀가지고 이게 또 주목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이 됐죠. 뭐 주요 종목은 하이닉스가 오늘 11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갔다가 사상 최장 기록을 깨느냐,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못 깼습니다. 장중 내내 이제 하락권이어서 연속 상승 기록 타이에서 이제 멈췄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만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나냐테크 이런 종목은 오늘 하한가가 10%나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선전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 오늘 좋은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대기 매수세도 만만치 않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 급등,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급등,
알테오젠 급등. 근데 이제 눈치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트 종목들이 다 뭐냐면 아침에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움직임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그걸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하이닉스로 바꿔서 낸 거고 나머지는 아침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추천하는 게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이거 오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특징주. 그러니까 이번 주 특징주가 느닷없이 오늘 강했던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오르던 종목들이 그냥 오늘 그냥 쭉 하고 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새삼스럽게 움직이는 게 보다 야금야금 매집했던 종목군들을 확 올리는구나. 뭐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폭 봐서는 좀 오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종목군으로 또 자금이 좀 넘어가려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상 삼성전자도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빅4의 역할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빅4의 역할은 없었는데 자동차, 조선, 방산 이 3대장이 지금 현재 이번 주에는 3대장이 결과적으로 된 건데 이 종목들이 지수를 강하게 견인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올라가서 시가총액 2위부터 7위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나머지를 그냥 커버해주는 예,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외에는 이제 또 업종 장세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은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시총 2위부터 7위까지 빠졌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걸 또 커버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 되게 많이 팔았는데, 사실 저 정도 팔면 원래 지수 오늘 마이너스 한 100포인트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특정 종목의 매도가 집중됐어요. 대형주만 팔고 중소형주는 매도가 아니었고 그나마 대형주도 전기전자 업종의 매도가 집중됐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겉보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세게 팔긴 했지만 그 뭐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광범위하게 판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종목 보면 삼성전자 9천억, 하이닉스 7천억, 그러니까 두 종목을 1조 6천억 전체 매도의 90% 이상이 이제 두 종목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현대차, 모비스 매도, 기아는 매수 좀 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현대차와 모비스 합쳐서 한 2천억 정도 팔아서 전차 매도가 전체 매도보다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순매도 5위가 고려아연인데 430억이니까 더 많이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매수는 대체로 방산조선, 예, 방산조선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장의 이제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의 매도를 받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게 그 외국인들 매도 상단인데 이걸 또 기관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이제 적긴 했지만 그다음에 역시 방산, 조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은 쌍끌이 매수가 된 게 특징이었고, 근데 사실 오늘은 기관들이 약간 이제 금융투자 매수가 많아서 조금 기관의 매수를 되게 의미 있게 아주 진지하게 해석할 정도는 아니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알테오젠이 그 매수 규모로는 압도적인 예, 매수로 이제 들어왔고요. 그 외에 매수한 건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반도체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고 이제 골라서 잡는다 정도 느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징적으로 어떤 특정 업종을 담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예,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알테오젠이 이제 순매수 상단, 파마리서치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했던 게 이제 반도체였는데 반도체도 오늘 매수 쪽에도 제법 있는데 이제 매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골라 담는 쪽으로 예, 골라서 이제 담고 이제 엔터주도 JYP는 팔고 YG는 사고 좀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골라 담았다. 근데 양 주체 모두 제약주 쪽을 좀 많이 매수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는 오늘 고용지표 나옵니다. 비농업 일자리 예상치가 한 6만 정도, 실업률 4.5%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트럼프 관세가 위법인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오늘 공식적으로 판결합니다 이렇게 공지한 게 아니라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판결이 저거 같은데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관세가 위법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환급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트럼프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또 부과하려고 할 거고, 참고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중에서 수입 업체들이 저 관세 관련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소송을 할까 이렇게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일부 기업들은 이거 어차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매도로 이제 보였거든요. 이게 주 후반에 또 매도를 많이 해가지고 주중으로 보면 결국에 이제 매도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추세적인 매도라기보다는 뭐 일정에 맞춘 기계적인 매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어지면 투자자들이 이거 고점 쳤다 이렇게 되면서 뒤늦게 매도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그 매도가 안 나오는지. 그다음에 조선방산, 지주사, 통신장비, 자동차 등등이 이제 오늘 가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선전하고, 반면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부진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됐는데, 다음 주에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지금 제가 뭐 아침에도 계속 설명드린 건데, 하여튼 과매도권에 내려올 때는 상승 시도하는 종목이 툭툭하고 여기저기서 막 두더지 게임 하듯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좀 추세가 바뀌는 종목군들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특이한 게, 연초에 예탁금이 원래 줄거든요. 그러니까 1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예탁금이 쭉쭉 줄어들어요. 연말에 확 늘었다가. 근데 거꾸로 예탁금이 지금 93조까지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일시적인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례적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연초에 1월 10일까지 제 경험으로는 예탁금이 줄어드는 날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자금이 진짜 들어오나 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왜 중요하냐면, 코스피는 최고치인데 ADR 하락 종목 수가 많아서 종목들은 과매도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인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면 이 돈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업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눌려있는 종목군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 자금이 쓰임새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 장세가 1단계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주도주 역할을 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조선과 방산으로 확산이 됐고, 요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됐는데, 근데 요거 이외에 이제 아마 한두 개 정도가 또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이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게 10일까지 지금 이틀 동안 4조 원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 중에 절반만 남아 있어도 예탁금이 90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만약에 들어온 돈이 살아있다면, 좀 코스닥 쪽에 또 새로운 종목 장세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이 점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주도주는 이제 흔들려도 계속 가긴 해요. 그러니까 계속 가니까 이제 주도주는 메인으로 두되,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종목 장세가 또 한 사이클씩 만들어지거든요. 또 그것도 또 활용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장이 좀 재밌게 만들어지는지 예탁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